국민의힘이 내년 3월쯤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전당대회 규정을 바꾸면서 역설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 표현 좀 어떠셨어요? 역설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오히려 룰이 바뀌면서 예.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지금 반대하고 계신데 관심은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저 방금 설명해 주신 저 세 가지 삼중의 일종의 장치가 예, 제가 이제 일반 여론조사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저를 어떻게든 이렇게 당대표 떨어뜨리려고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건데 저는 제 개인 문제를 떠나서 예, 국민의 힘이라고 적어놓고 당원의 힘이 돼버렸잖아요. 제 개인 문제를 떠나서 이게 우리 당이 18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도로 한나라당이 돼버린 거죠. 예, 우리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300석 중에 뭐 한 70석, 80석밖에 얻지 못한다. 당이 사라질 그런 절박한 위기에서 예.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룰이거든요. 예. 그래서 탄생한 대표가 바로 박근혜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8년 넘게 19년째 지금 지났는데 이 역사의 시계를 19년 전으로 거꾸로 되돌리는 이런 정말 퇴행적인 폭거를 저지른 거거든요. 예. 어제 뭐 보니까 의총 한 번 없이 일사천리로 그냥 ARS 투표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거 보고 야, 당이 이렇게 가되느냐. 저는 정말 당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줄곧 이런 전당대회 룰 개정에 대해서 반대는 해오셨는데 이렇게 예. 속도를 낼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무슨 군사 작전 하듯이 할 줄 몰랐죠. 근데 이제 이 방향으로 갈 것으로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예. 거의 100% 됐다 봐야죠. 예. 근데 이번에 이 개정안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요. 예. 물론 당원 투표 100%는 이제 예상을 했던 건데 여기에 더해서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잖아요. 결선 투표는 예. 뻔합니다. 제가 만약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면 2위 한 후보, 뭐 이제까지 룰로는 제가 1위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2위 한 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 윤 대통령이 미는 후보라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3위 이하의 표를 또 다 모아가지고 2위한테 줘가지고 그거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결선 투표제를 만든 거죠. 예. 결선 투표제라는 게 민주주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전당대회를 불과 2달 앞두고 누구를 시키고 누구를 안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맨날 뭐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대통령의 평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하고는 완전히 180도 거꾸로 가는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개정안 중에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전국 단위 선거에 이제 후보를 내기 위한 예. 경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뭐 당원 100%하니까 역선택이고 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조항은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역선택 방지 조항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뭐 있는데 역선택이 뭐냐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는 게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느냐, 가장 두려워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은 저 유승민이 국민의힘 대표가 돼가지고 정말 당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의 표심을 파고들고 저는 민주당이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지가 나오는 민심의 지지는 저는 역선택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가 누구냐? 국민의힘에서 아마 누굴까요? 가장 극우적인 인사, 꼴보수 대표, 윤핵관 대표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 조항 뭐 도입을 하셔도 국민들께서 역선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예. 그리고 선거라는 게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자들만 가지고 총선을 어떻게 치릅니까? 선거라는 게 중도층, 그다음에 무당층, 부동층, 그다음에 특히 수도권 이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역선택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국민들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을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결선 투표 도입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예. 만약에 의원님이 1등 하더라도 예. 50%안 넘으면은 그렇죠. 이제 친윤계 후보들 단일화해서 예. 이겨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딱 그 의도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럼 만약에 의원님 나가시면은 어쨌든 1등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기존의 룰 7대3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룰이라면 저는 민심에서 뭐 최근에 뭐 한 4달간 여론조사에서 민심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고 또 최근에 오늘까지도 여론조사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예. 제가 뭐 다른 후보보다 2배, 3배, 4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또 어떤 여론조사는 보면 다른 뭐 10명 가까운 후보 다 합친 것보다 제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이제 완전히 빼는 거 아닙니까? 민심을 빼고 당원 100% 투표를 하기 때문에 당원들은 한 80만 명 정도 되시는데 예. 그분들은 여론조사 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깜깜이 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에 대해서 뭐 제가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 당원들이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제일 중요하냐면 당원들께서 그냥 윤핵관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투표를 하시면 제가 뭐 상당히 불리하겠죠. 근데 당원들께서 누가 당대표가 돼야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특히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느냐. 만약 당원들께서 그걸 생각하시면 저는 제가 1위를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점을 좀 호소를 열심히 드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전체 그 조사 결과에서는 의원님이 이제 1위를 차지하고 계신 그런 예.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또 결과가 다르잖아요. 예. 예, 그 배경 뭐라고 보세요?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시면요. 제가 민심에서 계속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보수층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 그쪽에서 여론이 제가 아주 뒤따라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당대회가 3달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민심에서 앞서는 후보가 결국 당심을 얻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결국에 이제 당원들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변수가 될 것이다. 예, 민주당 당원이고 국민의힘 당원이고 선거를 앞두고는 전당대회 투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고 예. 그분들의 유일한 기준은 뭐냐? 누가 당대표 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당대표를 이제 뽑기 위해서 당원들도 예.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예. 의원님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제 어제까지는 일단 이 룰 개정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전히 비판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비판하고 있으신데 무게 중심이 예. 이제 당원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여기로 조금 옮겨가신 것 같아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 민심을 완전히 없애는 이번에 폭거, 예. 이 폭주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오다를 내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완장을 차고 앞장을 서서 이런 폭거를 저지르는 건데 그분들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갈수록 민심에서 멀어지는 당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거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총선 때 응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당 행위는 멈춰야 되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가 이 전당대회 룰 당장 뜯어 고칠 겁니다. 이런 룰로는 국민들한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룰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뭐 뭐라고 그래도 룰은 바뀌니까 룰이 바뀐 룰에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당원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당원들 마음에 대해서 제가 전략적인 총선만 보시고 선택을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안 그래도 다른 이제 후보군으로 꼽히는 예. 그런 인사들의 경우에도 이제 룰 개정이 되고 나서 이거 룰 개정이 적합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공방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바뀐 룰로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뭐 안철수 의원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본인들 편할 대로 이야기하시는 거고 예. 저는 후보들이 소위 말하는 뭐 잠재적 후보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후보들이 당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퇴행적인
이 보수 정당의 역사를 20년 거꾸로 돌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후보들이 분개하지 않고 나는 바뀐 룰에 그냥 적응해서 바뀐 룰로 해도 내가 1등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한심하다. 우리 당이 처한 상황 또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정치인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고 바뀐 룰에 내가 잘 순응해서 잘 적응해서 하겠다. 물론 당원들 마음을 보고 그런 말 하는 거죠. 근데 당이 가는 방향에 대한 이렇게 문제의식과 철학이 없어서 어떻게 당대표를 하겠나 싶죠. 김기현 네. 의원님의 이제 발언이 조금 전에 들어와가지고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월드컵 출전하는 축구 선수가 경기 규칙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좀 우습지 않냐. 평소에 열심히 하고 자기 실력과 기량을 쌓아서 규칙에 따라 열심히 뛰어야 된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근데 월드컵 하는데 월드컵 개최 2달 전에 이렇게 룰을 바꾸는 그런 피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선수가 룰이 결정되면 당연히 따라야죠. 저도 따라야죠. 근데 이 룰이 바꾸는 것 자체가 우리가 왜 이렇게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 원하는 건 예. 나라의 미래에 개혁하려고 우리가 상대방 정당보다 민주당보다 우리를 더 선택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룰이 비대위라는 것도 정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비상대책위원회 아닙니까? 예. 비대위에서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 공천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룰에 대해서 한마디 문제의식도 없는 그런 당대표가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게 맞느냐. 예. 오히려 당원들께서 오히려 심판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없고 지금 공천 때문에 다 이거 룰 변경에 동의하고 이제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공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1인 독재 사당을 만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당을 100% 장악해서 이제 해 바뀌면 바로 1년밖에 안 남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윤석열 사람을 심기 위한 겁니다. 그게 사당화인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공천권을 100% 갖는구나. 그러면 내 공천 어떻게 될까? 막대기 받고만 해도 된다는 TK, PK에서 그분들은 공천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으로는 이게 옳지 않다고 소신을 양심에 따라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국민의힘 정당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무슨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비슷하게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정당이 됐냐. 예. 정말 한심한 거죠. 윤심의 당이다. 오더 정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윤심의 힘이죠. 예. 당원의 힘이고 예. 이게 어떻게 국민의 힘입니까? 민심을 30% 그나마 하는 것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당인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실제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신 건가? 왜 사이 안 좋을 거 사이가 없습니다. 안 좋으신가? 그분이 예.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만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누굴 통해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만났습니다. 예. 세 차례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검찰총장 되고 나서는 내가 야당 의원인데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제 더 이상 안 만나겠다 이래서 안 만났죠. 근데 그때만 해도 선배 후배 사이 좋았죠. 다만 경선 과정에서 경선은 치열하게 하는 거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정책, 공약, 그다음에 도덕성 문제,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 자격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했죠. 그때 아마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대충 설렁설렁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했거든요. 예. 당연히 검증받아야 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선 과정의 앙금,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당시 당선인 정말 막강한 당선인 시절에 뒤에서 제가 저를 떨어뜨리려고 온 경기도를 동원해서 다 방해를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 없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윤석열 정부가 정말 어렵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간신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5년 얼마나 중요한 5년입니까? 저는
잘하면 칭찬합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제가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비판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다음에 뭐 이태원 참사 같은 문제, 그다음에 펠로시 만나지 않고 패싱한 문제, 예. 그런 문제들 제가 비판하죠. 국민의힘 여당이라고 한마디도 대통령 정부가 잘못하는데 한마디도 비판을 안 하고 지나간다?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선 경선 당시 앙금이 아직 남아 있어서 저는 뭐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 비롯해서 정부 여당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비판의 목소리도 내시니까 예. 혹시 윤심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에 저희 YTN 뉴스라이드에 또 출연을 하셨었는데 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아, 그래요? 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들려주시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장이 같다고 해서 한 그룹으로 묶이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비윤 이렇게 묶이는 예. 게 저는 그건 잘못된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비판의 목소리 내면 다 비윤으로 묶는데 난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도를 예. 봐야 된다. 아유, 예. 우리 안 의원님 겨냥한 걸로 보이세요? 우리 안 의원님 목소리 아주 오랜만에 저 독특한 목소리 듣는데요. 글쎄요. 저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어떤 진심 이런 예. 데 대해서 의도 이런 데 대해서 짐작을 하시는 발언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야당 때 정치를 시작했다가 야당 여당 뭐 이렇게 쭉 겪어보면서 제가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진짜 역대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그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의원의 저 발언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적절치 않고요. 예. 안 의원님께서 저를 이야기하시는 게 저를 이야기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한테 좀 예쁘게 보이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업자적인 확신이 안 든다는 게 당원들의 얘기다. 예, 이건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의원님이 이제 원내대표 하시면서 소신 발언 많이 하셨잖아요. 예, 소신 발언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이걸 두고도 이제 지금까지도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좀 신뢰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저는 늘 우리 당원들한테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을 그대로 늘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의 낡은 보수 거기에 머물러서는 우리 당도 망하지만 나라 정말 이 중요한 정치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보수 정당의 개혁, 보수 정치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 보수라는 말을 쓰는 것도 과거의 우리 낡은 보수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말자.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보수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도 더 넓히고 또 보수가 경제와 안보에 결코 유능했다고 자부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과거보다 더 유능하고 더 깨끗하고 더 개혁적이고 헌법 가치도 자유만 있는 게 아니고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거 진보에서 자기들 막 독점물 같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짜로 했거든요. 보수가 헌법같이 제대로 지키는 보수를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제대로 지키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보수 정당의 당원들께서 정말 나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주장하는 그런 개혁 보수, 보수 정치의 변화와 혁신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면 민주당도 지금과 같이 저렇게 바보 같은 저런 야당 저렇게 후진적인 비합리적인 진보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보수 정치가 바뀌면 한국 정치가 바뀐다라고 제가 늘 주장해 왔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제 진심이 우리 당원들한테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그렇게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바라는 거는 그래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진짜 변화와 혁신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이거든요.
저는 그런 기대를 우리 당원들께서도 좀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시작부터 줄고 이제 당원들도 그런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의원님의 노력이 어떤 식으로? 저는 뭐 필요하다고 이 저 보십니까? 개혁 보수의 저희 노력은 저는 뭐 정말 꼭 결실을 맺어야 한국 정치가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총선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가 공천 혁신을 하겠다. 예. 지금 윤핵관들 같이 권력한테 기생해가지고 뭐 지지율 0% 1%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그냥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당에서 힘을 쓰는 이런 거는 정말 공천 혁신을 통해서 확 바꿔야 되겠다 생각과 우리 국민의 힘이 얼마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이 진짜 아파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했던가 예. 거기에 대한 반성.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딱 총선까지 1년이 남는데 1년 동안 국민의힘이 그 방향으로 변하면 저는 총선을 좌우하는 수도권, 예. 충청, 그리고 중도층, 무당층, 또 20대부터 한 40대, 50대까지 이 젊은 층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냉정하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예. 총선 승리 이끄는 당대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원들도 그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예, 이런 왜냐하면 말씀 당원들께 해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총선 승리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이거 차기 대선 노리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서 의원님을 직접 겨냥하진 않더라도 일부에서는 이거 대선 나가려고 하는 인사들은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정치가 뭔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거는 정치라는 거는 지금 만약 국회의원 초선 재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자리를 돈 벌기 위한 자기 직업 일자리로 생각하고 정치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당장 정치 그만두셔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모두 잠재적 대선 주자라고 봅니다. 왜? 네. 정치를 한다는 게 뭐 시장 도지사가 되는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인의 꿈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보다는 결국은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제대로 보람 있게 잘하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정치를 하면서 그런 꿈이 없다? 그런 꿈이 없는 사람은 정치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 잠재적 대선 주자가 지금 누굽니까? 접니까? 저 혼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잠재적 대선 주자고요. 여기에 없는 분들도 잠재적 대선 주자입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잠재적 대선 주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 사람은 당대표 나오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빼고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을 당대표를 시키려고 결국 그게 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윤핵관들을 앞세워가지고 공천권을 쥐려고 이 노력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예. 자, 오늘 이런 모든 논의가요. 예. 결국에는 의원님이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결심이 서신 겁니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정치해보면서 중요한 선거에 나갈 때 한 번도 표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머릿속에 계산기 두드리고 정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저한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이 맞느냐라는 확신이 들면 저는 예. 도전합니다. 제가 시기만 뭐 고민하시는 머지않아 아직 전당대회 시기도 안 정해졌고요. 제가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있는데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하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아니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이 이거 꼴대 옮긴다고 비판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여쭤봤습니다. 당에서 유승민을 공격하면 대통령이 이뻐한다 뭐 이런 말이 통하는지 당에서 온갖 분들이 다 저를 정말 신나게 공격을 한마디씩 다 하시는데 제가 그 뭐 일일이 어떻게 대꾸를 하겠습니까? 저는 예. 뭐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심만 보고 그렇게 정치하겠습니다. 예. 뭐 마음은 한 7, 80% 어쨌든 지금 확고하신 상태 아닌가요? 당대표 오늘 도전하실 들어보신 걸로 전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룰 변경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비판은 하셨지만 예. 당원 투표 100%로 하더라도 예. 이거 2030 그 당원들도 있고요. 최근에 입당한 경우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룰에서는 1등할 자신 없으신 거예요? 저 1등할 자신 있죠. 근데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당원들이 투표할 때 당원들의 판단 기준이 뭐가 되겠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총선 승리의 유일한 카드, 특히 우리 총선이 영남, 호남 각각의 텃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과 충청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여기가 뭐 과반 의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총선 승리를 할 사람, 수도권 충청에서 이길 사람, 또 우리 당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 그런 까다로운 유권자들, 예. 중도층, 무당층이죠. 그죠? 그다음에 젊은 층의 마음 누가 얻을 수 있냐. 그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뭐 몇 달간 계속 여론조사에서 제가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거 보셨으니까 민심에서 앞서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총선 본선에 가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제가 호소하면 무난하게 1등 하지 않을까, 결선 투표도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심이 서시면 저희에게도 또 꼭 전해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이 전당대 룰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